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울산의 이규헌이네요. 네, 2020년입니다. 2020년 1월 13일이고요. 이제 벌써 시작된 지도 보름이 다 지나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2020이라는 단어에 좀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으실 거라 믿고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정차 해제 후 출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정차 후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정차 상태를 해제하고 출발하는 정차 해제 후 출발 차량과 진로 변경 차량 간의 사고. 통상 요거 넣어놔야죠. 실수로 안 끊으려면 정차 해제 후 출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통상입니다. 통상 8대2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길가에 잠깐 차를 세워놨다가 사람 내리고 출발하면서 여기가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라고 칩시다. 자, 약간 가쪽으로 차를 세우고 사람을 내리고 옆으로 차가 지나가는데 얘가 출발하면서 이제 본선으로 복귀하려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에 사고가 종종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진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거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인 진로 변경은 7대3입니다. 그죠? 제가 과실을 이렇게 얘기하면 뭐 과실 도표 외워가지고 그것만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기본 과실입니다. 기본 과실. 자, 여기에서 가감 요소가 작용을 할 거고, 블랙박스를 봤더니 아니 30% 과실을 매긴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상대방 100%다, 이런 사고도 있을 거고요. 그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진로 변경이라고 하면 두 차량의 주유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봤을 때 7대3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진로 변경을 했지만 어쩌면 얘가 더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보자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경우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차 해제 후 출발은 8대1을 보는데, 정차 해제 후 출발 차량이 이렇게 본선 진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게 아니고 서 있다가 출발했는데 얘가 진로 변경에 들어온 거예요. 얘가 서 있는 차량인 걸로 판단하고 자기가 요 앞에 세워서 사람을 내리려 했거나 태우려 했거나, 혹은 여기가 교차로라서 여기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 출발하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 경우는 7대3을 적용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인 과실이 정차해제 후 출발하는 차량이 80%의 과실인데, 80%의 과실인데 니도 요로 들어왔다 아이가 이래가지고 얘한테 과실을 10%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 있다가 출발하는 차량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과실을 70%나 먹어야 하냐, 나는 그냥 서 있다가, 자 봐라 내 차로 아이가, 서 있다가 내 차로 이렇게 출발하는데 쥐가 내 차로로 들어온 건데 어떻게 내가 가해자가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고가 발생할 때 이 차량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얘가 가해자인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막 출발해서 지금 이 정도면 있잖아요. 자, 앞 범퍼 기준을 같이 잡아야 되죠. 자, 앞 범퍼 기준으로 얘가 출발해서 요만큼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차 하나의 길이가 보통 한 5m 가까이 되거든요. 요게 지금 차 하나 길이보다 조금 이 그림이 그대로 실제 추측이다 치고, 그러면 한 9m 정도 진행을 했다라고 보면 얘가 섰다가 9m를 갈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그리고 이 차가 얘가 막 출발할 때 어디쯤에 있었겠느냐에 따라서 얘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얘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진로 변경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들이 그냥 달리는 차량처럼 그렇게 속도가 높지 않거든요. 보통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행해 오는 부분에서 얘가 섰다가 출발하는 부분이
얘가 주의를 더 못해서 얘가 오고 있는데 주의를 못해서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은 그렇게 본다라는 추정을 깰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서 있다가 출발하는 차량이 진행하는 차량에게 아니 진행하는 차량은 진로 변경할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할 수도 있죠. 이거가 막혀있는데 그럼 얘가 갈 때까지 뒤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 돼? 서 있을 거예요. 안 서 있을 거잖아. 자, 어쨌든 서 있다가 출발하는 차량이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의 의무를 얘한테 좀 더 부과해서 하지만 얘도 진로 변경했으니까 라고 해서 7대3을 기본 과실로 점차 해제 후 출발된 진로 변경은 잡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기본 과정을 뒤엎거나 혹은 과실을 변동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또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죠. 아니 들어갔는데 탁 출발해버리면 이건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너 이거 과실 인정 못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입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블랙박스에 있어야 된다. 저 차 블랙박스인데 저 차 블랙박스 보라고. 안 된다고. 경찰들이 그 살인사건 나면 그 살인사건의 흉기를 찾으려고 왜 그렇게 백방으로 막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 범인의 자백이 범죄 입증의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증거는 인정되지 않아요.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도 살인무기 어디 있어? 바다에 버렸는데요. 못 찾았어. 그러면 땡. 알리바이 이걸로 안 돼. 그래서 저 차 블랙박스는 저 차 거예요. 내 거 아니야. 그거 보라. 못해요. 내 걸 봐야 돼. 그래서 내 거 블랙박스 있으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없으면 내가 가야죠. 내가 잘못했지 뭐. 제가 현장에서 가끔 고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긴 우리 블랙박스 없으시잖아요. 고객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그걸 과연 경찰, 검사, 판사들이 그걸 믿어줄까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 증거만 믿습니다. 근데 내 주장을 입증해줄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저 차 있다 이가. 저 차 블랙박스는 저 차 거고. 저 차 좀 싸가지 없이 들리시잖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저 차 블랙박스는 저 차 거예요. 저 차 차주가 블랙박스 한번 봅시다. 안 보여줄래? 이러면 못 봐요. 어떻게 봐? 경찰이 그거 아주 집 좀 갖고 와서 보통 갖고 오거든. 근데 이 사람이 독한만 먹고 난 못 갖고 오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색 영장 발부받아야 돼.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그래서 자 주시오. 판사가 당신한테 이걸 빼들어도 된다고 했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순순히 주지 않으면 못 봐요. 개인의 권리거든. 그러니까 내 블랙박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그거는 뭐 당신이 지금 외운 과실이고 뭐 말이지 도표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그거를 깰려면 어떻게 된다고? 블랙박스에 있어야 된다고. 제발 좀 블랙박스 사서 다시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 녹화되고 있나 이거 한번 눌러보라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요거 눌러서 잘 녹화되고 있네. 그 정도만 확인해 주면 돼. 한 달에 한 번이 안 된다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제발 좀 확인 좀 해주시라고. 자, 그래서 통상적인 정차 해제 후 출발과 진로 변경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얘를 가해자로 보고 7대3으로 잡는다. 사고시 자기 부담금. 사고시 자기 부담금 자차는 보통 아시잖아요. 수리비의 20%입니다. 뭐 20만 원이라 그러던데. 수리비의 20%가 기본이고요. 자, 내 차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자기 부담금 얼마예요? 그럼 이거 20% 하면 2만 원인데 아니요. 미니멈이 있어요. 미니멈이. 미니멈이 얼마냐면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맥시멈이 있어요.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로는 20%를 내는 거고 이 밑으로는 20만 원, 이 위로는 50만 원. 예를 들자면 10만 원짜리 사고가 났어요. 그럼 미니멈 20이야. 그럼 줄 게 없죠. 땡. 자, 100만 원짜리 사고가 났어요. 그럼 요거에 20% 하면 얼마야? 20만 원이죠. 그럼 20만 원 딱 내는 거예요. 내가 80만 원 보험 처리되는 거죠. 근데 120만 원짜리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이 어떻게 된다고? 20%. 자기 부담금 자기 수리비 20% 그러면 24만 원을 내가 내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죠. 요 사이에. 그러면 24만 원을 내가 내면 96만 원이 보험 처리가 되겠죠. 자, 2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40만 원 되는 거죠. 160만 원 보험 처리 되겠죠. 자, 요거 맞출까요? 250만 원이 견적이. 그럼 요거 20%면 50만 원 되죠. 그럼 200만 원 보험 처리 되겠죠. 자, 500이에요. 그럼 내가 20% 같은 거 100만 원, 자, 5천만 원 나와서 견적. 자, 그러면 내 차가 완전 짝살아가지고 내 차가 좋은 차야. 그래서 5천만 원 견적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20% 해가지고 내가 100천만 원을 1000만 원을 내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맥시멈은 50 끝 이렇게 되는 거야. 100만 원 밑으로는 20이고 고정. 250보다 더 많은 수리비가 나오면 그냥 50만 원 고정. 요 사이 100에서 250 사이는 그 견적의 20%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원래는 자기부담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음주 무면 노주 자기부담금. 보통 아시죠? 대인 300 대물 100이에요. 그런데 처리되는 게 달라요. 얘는 특별해. 원래 면허가 없어요. 면허가 없으니까 원래는 보험 처리가 안 돼야 돼.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보험 처리를 해줘요. 보험회사에서. 얼마나 착한지 보험회사가. 무면허 자기부담금 대인 300 대물 100 내면 어떻게 해주냐면 대인 1은 해줘요. 대인 1. 책임보험. 우리가 말하는 책임보험. 근데 대인 2가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 대인 이렇게 되는데 이 대인 2가 대인이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도로는 안 해줘. 사람을 죽였어. 그래 그 사람 몸값이 10억이야. 그래봐야 대인 1에서 1억 5천밖에 안 나가. 그럼 8억 5천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물어주든지 뭐 해야 돼요. 자, 대물은 의무보험 한도로만 보상을 해줘요. 의무보험 2천만 원이거든요. 한도로 해줘요. 다만 운전 한정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가정이에요. 아버지 차인데 아버지만 운전하는 건데 이제 내가 운전했어. 나 무면허야. 그럼 이거 해줘 안 해줘? 얘는 안 해줘요. 얘는 해줘요. 자, 어쨌든 무면허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의무보험 범위만 된다. 그리고 음주나 도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내면 요거를 자기가 가입한 보험 한도 내에서 뭐 대물 3억, 대물 10억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도 내에서 대인 무한 해줘요. 근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죠. 이런 건 안 해줘야 된다 하는데 이게 지금 2년 전 자료인데요.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2021년까지 단계적인데 아직 시행이 안 됐어. 예상은 단계적이라고 2017년도에 얘기했어요. 벌써 3년 전이지. 2년 반 전에 얘기했던 건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뭐냐면 이런 사고 내면 자기 부담금을 뭐 300, 100 이게 아니고 최소 300, 100 딱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막 죽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10억이 나갔어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야 10억이 나갔어. 그러면 음주는 자기 부담금만 내면 다 해주잖아요. 자기 부담금 50% 이렇게 50%는 좀 많나? 20% 이렇게. 그래도 1억이면 얼마야? 10억이면 2억이잖아. 자기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20%로 늘리는 걸 상의해서 공표를 했어요. 금감원에서 공표를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 왜? 시행되면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비윤리적이잖아요. 얘는 분명히 고의고 얘는 고의냐 아니냐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잖아. 얘는 고의라고. 술 처먹고 운전하는 건 고의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범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부담금을 많이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2021년까지 얘들을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미니멈은 당연히 300 이상이고 내일 부과시킬 계획이 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그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됐는지 어찌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런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술 드셔도 되지만 술 드시고는 운전하지 마시고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면허 정지가 취소됐는데도 운전하다가 사고라고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제발 왜 도주하죠? 술을 먹으니까 도주하지. 술 먹고 운전하지 마시고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요. 뭐 10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뭐 10년이라고 뭐 연말이라고 흥청망청, 신년이라고 흥청망청, 막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긴 하던데 즐겁게 사람들 만나는 건 좋습니다. 뭐 술 한잔 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2020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